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이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캐릭터들 중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을 뽑아보겠습니다. 소년 액션 만화에서는 항상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캐릭터들이 나오죠. 귀멸의 칼날에서도 당연히 그런 느낌을 살려 어떤 재능이 가득한 캐릭터들이 나오곤 합니다. 보통 만화에서는 재능 캐릭터, 천재 캐릭터는 끝까지 활약하는 경우가 국룰이지만 귀멸의 칼날에서는 또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찬밥 신세를 하는 경우가 있죠. 작가가 설정해놓은 각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특출난 재능이나 특징을 살펴보며 우리가 가지고 싶은 그런 능력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하주 무이치로입니다. 대놓고 얘는 천재다 라고 어필했던 인물이 바로 하주 무이치로죠. 무이치로는 검을 잡은 지 2달 만에 주의 자리로 올라갈 정도로 검술에 있어 엄청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천재들은 노력하지 않고 재능만으로 상당한 경지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만 무이치로 같은 경우는 노력조차 엄청나게 하는 천재라서 누구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주중에 가장 먼저 반점을 발현했으며 유일하게 혼자서 상현을 잡은 주였죠. 물론 최종면 때 제니츠도 상현 6이 된 카이가쿠를 이기긴 했지만 걔는 땜빵용 상현이만큼 상현을 제대로 잡았다고 말하는 건 무이치로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이치로는 성격도 귀여우면서 시크하고 냉정하면서 따뜻하고 잘생겼고 뭐 좋은 건 다 갖췄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작가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걸 다 주고 나니 재수가 없어 보였을까요? 가장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천재는 일찍 죽는다를 제대로 실현시켜버렸죠. 어쨌든 무이치로는 검술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시대에서 태어났으며 스포츠에서 천재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 다음은 충주 시노부입니다. 시노부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약학에 뛰어난 지식을 가졌습니다. 약학을 잘 알기 때문에 독도, 배합을 바로바로 하며 혈귀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신체 능력은 다른 주들에 비해서 뛰어나다고 할 수 없지만 머리 좋은 걸로 따지면 시노부를 따라갈 사람이 없죠. 타마요가 있다고요? 타마요 역시 엄청난 약을 만들고 머리가 좋은 의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타마요는 500살이 넘었고 시노부는 18살이에요. 나이 차이 자체가 엄청나며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시간 또한 차원이 달랐죠. 심지어 시노부는 약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닌 체력 단련, 검술도 엄청난 수준으로 수련하기 때문에 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검술을 배우지 않고 약학에만 더욱 몰두했으면 더 엄청난 독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겠죠. 시노부의 머리로 타마요처럼 500살을 살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긴요, 할머니가 되었겠죠. 어쨌든 지금 시대로 따지면 초등학교 나이에 조기 졸업 후 대학교를 들어가고 약학 전문 박사과정을 밟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느낌? ちょっとすごい人なんですよ. 그 다음은 음주우주의 탱겐입니다. 탱겐 같은 경우는 여자 꼬시는 재능과 여자복을 타고난 캐릭이죠. 아내가 무려 3명입니다. 심지어 이 아내 3명이 전부 다 본처이며 어떤 강압으로 인해 아내가 된 것이 아닌 다들 자신의 진심을 가지고 탱겐의 아내가 된 것이죠. 얼마나 탱겐이 매력이 있고 아내에게 잘해줬으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탱겐보다 못해준 남자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3분의 1의 사랑을 받아도 행복할 탱겐의 아내가 되겠다, 이런 거죠. 아주 부러운 능력입니다. 2D 캐릭터 여자를 3명이나 아내로 삼다니 말이에요. 지금 태어났으면 엄청난 카사노바 혹은 연예인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카이가쿠입니다. 거의 인성 쓰레기의 재능을 받은 캐릭터죠. 어릴 때부터 자신을 돌봐준 아빠와도 같은 교매를 배신하고 자기 살겠다고 가족이나 다름없는 절에 사는 고아들을 혈귀에게 바쳤으며 그들이 지구로에게 구원을 받고 검술을 배워 귀살대원이 되었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살 수 있었는데 자기보다 강한 혈귀를 만나니까 또 박쥐처럼 호로록 혈귀가 되어버린 몹쓸 녀석이죠. 다른 비호감인 혈귀들도 참 많긴 하지만 얘는 왜 이렇게 꼴배기 싫은지 참.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동네 양아치로 살다가 마동석 같은 사람에게 쥐어 터지는 그런 인물이 되었겠죠. 그 다음은 수주 기우입니다. 기우는 다른 인물들과 다르게 아웃사이더의 재능을 받았죠. 물론 어린 시절에는 누나와도 잘 놀고 브로코다케의 제자가 되었을 때 사비토와도 곧잘 노는 것으로 나와 선천적 아싸는 아니라는 게 나왔지만 누나와 사비토를 잃고 자책감으로 인해 누구와도 관계 맺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과 가까워지고 그 사람이 혈귀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충격을 또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데 원래 아싸들이 그렇습니다. 타인이 주도적으로 무시하고 괴롭힘을 입히는 왕따와는 다르게 스스로 관계를 단절시켜 인간들로 인한 감정 소비를 최소화시키는 하나의 전략이죠. 저도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우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대학교 다닐 때 가끔 물의 호흡, 18형, 눈물, 콧물 흘리기를 쓸 때도 있었습니다. 기우가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며 많은 여자들의 이상형인 잘생긴 찐따였겠죠. 그 다음은 랭고쿠 쿄조로입니다. 쿄조로는 기우와 반대되는 성격으로 열혈 인싸의 재능을 받았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처음 본 이들을 자신의 츠우코로 키워주겠다고 할 정도의 호인입니다. 나이에 비해 훨씬 듬직한 모습과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대부분의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타입이며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마치 인싸의 유쾌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엄청난 인싸력으로 리더가 되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우부야시키 카가야입니다. 우부야시키 가문은 미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엄청난 재산을 쌓았고 그 돈으로 귀살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나왔죠. 그런데 완벽한 미래는 알 수 없고 그냥 감이 좋은 느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열차에 상영이 나올 줄도 몰랐고 대장장이 마을이 습격당할 것도 몰랐죠. 이쯤 되면 그냥 돈 잘 버는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부야시키의 말을 다들 존중해주고 그의 말이 따스하게 들리는 것도 다 엄청난 부자가 하는 말이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우부야시키 카가야가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돈 오지게 벌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연주 미치리입니다. 미치리는 타고난 근육량으로 인해 몸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먹방을 해야 하죠. 근육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게 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가고 살이 찌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로 인해 식비는 장난 아니게 나오게 되겠지만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푸드파이터로 명성을 떨치고 먹방 유튜버로 대성공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 다음은 카마도 탄지로입니다. 탄지로는 후각이 아주 뛰어나 별 이상한 냄새를 담았습니다. 화난 냄새를 맡는다거나 감사하는 냄새를 맡는다거나 이런 냄새가 존재하긴 하나? 어쨌든 이 작품에서 초반에 이 냄새에 맞는 것의 특성을 넣어놓고 이걸 엄청 활용한다거나 그러진 않고 굳이 왜 넣어놓은 설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냄새를 아주 잘 맡습니다.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사건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는 경찰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그 다음은 제니치입니다. 제니치도 탄지로와 마찬가지로 감각의 재능이 있는데 바로 소리를 엄청나게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소리만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알 수 있고 상대가 강한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가서는 별 활용성이 없었던 특성이지만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사운드 엔지니어를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좀 쉬려고 하면 층간 소음이나 벽간 소음을 오지게 잘 들어서 스트레스 엄청 받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은 카나오입니다. 카나오는 시력이 아주 좋은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섬세한 관찰력으로 상대의 표정을 읽어 심리를 파악할 수도 있고 동체 시력이 아주 뛰어나 회피력이 아주 높죠. 카나오는 그 능력을 활용해 나중에 피하는 주안을 사용해 도마를 잡는 것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진 특성을 극대화시켜 전투에 활용하면 얼마나 좋나요? 앞서 봤던 두 캐릭터와 다른 활용도였습니다. 카나오가 지금 태어났으면 멀리서도 아이돌 콘서트를 행복하게 관람할 수 있고 사람 심리를 잘 읽는 심리 분석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다음은 이노스케입니다. 이노스케는 짐승의 감각을 타고난 것으로 나왔는데 촉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공기의 흐름이나 진동을 읽어 상대의 기척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전투에도 자주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노스케가 옷을 입고 다니지 않는 이유 역시 옷을 입으면 이 능력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죠. 유연성이 아주 뛰어나며 온몸의 관절을 뽑고 낄 수 있으며 내장의 위치도 바꿀 수 있는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능력입니다.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 신체적인 능력을 활용한 운동선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다음은 게냐입니다. 게냐는 혈기를 뜯어먹어 자신의 힘을 혈기화시키는 아주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활용해 코쿠시보전 때 엄청난 활약을 했었죠. 머리카락도 먹고 칼도 씹어먹는 것을 봐서는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상한 음식만 골라먹는 유튜버가 되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풍주 사네미입니다. 사네미는 혈기를 취하게 만드는 희귀혈을 가지고 있어 혈기를 퇴치하는 데 있어 아주 유용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쿠시보조차 그 피에 취해 비틀거릴 정도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 피의 능력은 혈기가 사라지면 쓸모가 없는 능력이기에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겠네요. 그 다음은 사조 오바나입니다.
오바나이는 정말 특이하게도 양쪽 눈 색깔이 다른 오드 아이를 가지고 있죠. 저는 처음에 이 눈이 어떤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며 환술 같은 게 유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한쪽 눈은 거의 실명 상태였고 색만 다를 뿐 사실상 더 안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꽤 반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클리셰를 박살내버린 능력은 참 대단하네요. 오바나이가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흔치 않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 스타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은 암주 교메이입니다. 교메이는 비록 어릴 적 열병으로 인해 시력을 잃었지만 주변 소리의 반향을 듣고 모든 사물을 분간하는 거의 초음파를 사용하는 박쥐급의 동물적 감각이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메이가 앞이 안 보여서 걱정을 하시는데 전투에 있어서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앞, 뒤, 옆 모든 상황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감각이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리 좋은 처우를 받고 살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기적인 피지컬로 격투기 선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다음은 탄주로입니다. 탄주로는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희미한 반점을 달고 태어났으며 나중에 내비치는 세계까지 깨우쳤다는 것이 나오죠. 검을 들고 귀살대가 되었다면 얼마나 사기적인 능력을 보여줬을지 기대가 되는 인물이었지만 그렇지 않고 생을 마감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냥 병약함에 일찍 단명하는 안타까운 인생이었겠죠. 그 다음은 무라타입니다. 무라타는 생존의 호흡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약한 주제에 최종면에서 살아남는 엄청난 생존력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큰 부상 1도 없이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 생존력으로 인해 베어그릴스 같은 오지 탐험가가 되었던 내전 지역에 들어가 취재를 하는 기자가 되었어도 충분히 살아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은 무잔입니다. 무잔은 멍청함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뇌가 5개가 되는데도 머리를 쓰는 두뇌 플레이를 하지 않고 강한 사람이 있다? 그럼 숨는다. 자신이 질 상황이다? 그럼 도망간다. 이런 1차원적인 생각밖에 하지 않죠. 이것으로 봤을 때 내비치는 세계로 본 무잔의 여러 개의 뇌는 사실 뇌가 아니었고 우동살이었다는 학계의 종설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런 멍청함으로는 세상 살기 아주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요리이치입니다. 최강의 재능, 숨만 쉬어도 전집중 호흡이 되고 그냥 자세히 보기만 해도 내비치는 세계가 되며 칼을 놓치지 않고 꽉 잡았더니 혁도가 되어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태어나서 단 한 번의 공격도 당해보지 않은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냥 이 세계관의 신적인 존재죠. 물론 이 재능 자체가 이 세계관급의 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운동선수로 해서 전설로 남을 정도는 충분히 되겠죠. 자, 이렇게 귀멸의 칼날 인물들이 설정받은 능력을 알아봤는데요. 모든 캐릭터들을 다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캐릭들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이 중에 어떤 능력을 가장 가지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